틱탁 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뜨겁게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 역대급이라고 흥행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흥행도 잘 되고 있고 난타전도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매일 울어요? 네. 오늘은 네.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렸고요.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네. 의미 차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마저도 모든 것들이 화제가 돼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눈물마저도 이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또 끌고 갑니다. 김병민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에 결국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먼저 나경원 이제 후보가 눈물을 흘리셨죠. 네. 그랬더니 또 오늘 가서 또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 소구죠. 결국 이제 막판에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여지고요. 일단 감정적 소구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요. 물론 그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전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향은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막판에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시도라고 보여지죠. 이준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 계속 앞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가 그 이준석 후보의 태도, 예의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거라고 초반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 TV 토론 이어지고 나서 예.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예의가 좀 없습니까? 인사를 잘 안 해요. 뭐 제가 교수님한테 저한테 인사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싫어하기보다는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사를 안 해요, 교수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저랑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거 한 반 정도만 하고 그렇지. 김병민이 인사 잘합니다. 그래요? 김병민 정말 인사 잘합니다. 근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교수님이 꼰대여가지고 그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김병민은 제가 꼰대입니까? 아니요. 저랑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형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이니까 네. 저는 알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언론에 나온 모습만 보시는 거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변명을 하나 하면 예. 미국서 공부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13년 스타일. 살았는데. 약간 그게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만나서 같이 지내보면 그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교수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메리칸 13년 살았다니까. 전혀 나는 그런 미국에서. 느낌이 안 나요. 굉장히 최진봉 교수님 좀 떴던 냄새가 안 나죠? 한국 스타일이야. 한국 스타일이야.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준석은 아메리칸 스타일, 최진봉은 한국 스타일 스타일. 이렇게. 예. 아니,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한 게 예의가 없다고 느끼지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신경을 하는 안 써요. 거고. 맞아요. 근데 한국 스타일대로 이준석 후보가 했으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중진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본인 스타일대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꼭 좋다 틀리다 장단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 예의 없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포장하시는 또 김병민 의원. 자, 김병민 의원의 환상 드리블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나경원 후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예를 들면 뭐 망상이란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판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어쨌든 같은 당의 후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어쨌든 연합에서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토론회를 끌고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투표는 네.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은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거지만 네. 수목, 월화는 말 그대로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이 보는 투표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는 토론회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에서 돈을 내는 책임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나름대로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많죠. 네. 이준석 후보에 갖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네. 야,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를 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나중에 정권 교체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어?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토론회를 보면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요. 그 당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왔습니다. 네. 이 얘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좀 못했다라고 평가됐는데 오히려 깜짝 놀라갖고 박근혜 후보를 밀었다는 보수층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을 흔드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따박따박 말을 잘하긴 했지만 보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해줘도 너무한 것 아니야?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면 어른한테. 그건 나경원 후보한테 득점 포인트가 되죠. 젊은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마지막까지 최진봉,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옹호를 하더니 갑자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 이거 지적을 하고. 분석. 오케이. TV 토론은 TV 토론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어쨌든 저도 그걸 동의해요. 지금 이 김병민 의원의 말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그건 조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토론을 잘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 겨우 올 수 있는 반대 논리도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실은 본인의 지금 현재 지지층이나 2030세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계속 승부를 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TK 지역에 그 오랫동안 전통적인 지지를 했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지하는 것은 대선을 향한 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쇄신의 물결이 흘러서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은 이걸 선택해서 우리가 대선에 정권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대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참 의문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지금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계속 그러면 대세론이라는 것을 같이 민심에 함께 동의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원래 본인이 지지하려고 것처럼 지지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821님께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할 거면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005님께서 정치는 싸가지가 기본입니다. 얘기합니다. 7785님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당대표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은 누가 이렇게 됩니까? 배현진 의원이 될까요? 인지도 순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조수진 의원도 될까요? 아니 저 너무 걱정인 게요. 걱정이네. 안타까운 일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을 이끄는 건 당대표 그렇죠. 혼자 못하고요. 네. 제가 비대위원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니까 한 네. 1년 정도 당의 지도부로 있어 보니 거기에서 이게 당의 결정을 하고 거기 끌고 가죠. 의사결정에서 당대표가 하고 싶어도 여기에 있는 과반의 의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을 뽑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당원들조차도 누가 나왔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인기도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그거 언론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관심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는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했는지 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지도 순으로 되게 되면 이름 들어본 사람 순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저는 거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배현진 후보라든지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강경하잖아요. 발언 내용이라는 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쇄신이나 변화를 열망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마이크 세죠?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강경반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과연 그 본인이 추구하는 쇄신이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분들이 최고위원 되는 것이 결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잘 할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낼까? 첫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다 기대를 했는데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이분들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찰을 더 하겠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될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 신비감들이 굉장히 높을 텐데 네. 그 신비감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머릿속으로 윤석열 총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상상을 했는데 딱 누군가와 어깨동무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상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거야? 라고 하기 시작된다면 윤 총장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들이 나가게 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당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온 그렇죠. 거죠. 조금 여기 메시지 전원 최측근
측근 그 말로 이게 이 정치를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럼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체 뭐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병미 의원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그 기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 전언을 하는 것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그러면 본인의 말에 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태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에서는 6월 달에 입당한다, 7월 달에 입당한다 하는데 입당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내부에 있는 저조차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떤 그림일까? 아니면은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가 높지만 대역 전국으로 나경원 후보가 됐을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여기가 정리가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내공이나 잠재력이 만약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들을 펼칠 틈도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도부의 문제로 본인의 이슈들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들을 시간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제가 아까 신비감과 기대감을 얘기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국회에서 나왔던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아 이럴 거야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국민의힘의 사람들이랑 같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의 정치가 뭔지 보이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여기에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윤석열의 시간을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내세우면서 행보를 펼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우려하는데요. 많이 걱정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걱정 다 해놓고 이제 네. 잘 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는 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그게 무슨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들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또 얘기해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여론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타임에 본인의 시간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3116님입니다. 신비주의 아니고요. 보여줄 것도 할 만한 것도 없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조금 전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속보가 이어집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인원을 정정했습니다. 사망자는 없고 7명 중경상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사망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6시에 이슈 티키타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정연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 힘에 부친 적도 많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엄마.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돼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요. 정연이네 세 식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올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 떨어지고 이후로 내일 오후나 밤부터 비가 내려 금요일 종일 전국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 중 가장 더웠고요.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과 일부 영남권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 나쁠 수 있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아침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그 밖에 수도권, 충청, 전라권은 내일 밤부터 비가 와서 모레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 밤에 서쪽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글피에도 전국적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드문드문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제주 쪽이 상당한데요. 100에서 최고 많은 곳 산지로 300mm 이상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이나 경상권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에서 100mm, 나머지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해 대부분 30에서 80mm로 많은 비의 양이 잡혀 있고요. 강원도만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서울은 31.6도로 올 최고 기온 보였고 전주가 33.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25도로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오후 4시 23분 광주광역시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붕괴한 건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탑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으며 7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으로 가정해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알몸 사진 등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해자는 29세 김영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 최근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연락 채널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정황이 드러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내부 제보자가 해당 병원 소속 의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4716님께서 윤 총장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국민들 관심 멀어질 듯합니다. 검찰에서 일할 때하고 좀 다르네요. 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46님은 윤석열 전 총장 아직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진득하게 있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의원들 12명 자진 나가라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당도 다른 야 5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답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예.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그랬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가 꼼수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시원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전부가 다 부동산 재산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산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 신고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검증이 잘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촉발되는 거거든요. 네. 확실하게 다 짚어봐야죠.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의힘한테 지금 현재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대행 체제여서 감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권익위에서 하다 보니까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우상호 의원조차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했다. 지자체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우상호 의원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송영기 대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내에서도 헷갈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갖고 국민의힘 보고 하라 그러면 사실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사원을 얘기한 건데 감사원에 여기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만약 법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구를 통해서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감사원이 안 되는데 왜 감사원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감사하냐고. 저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애당초 감사원 얘기를 꺼내서 여론이 안 좋아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당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결정에 따른 전체조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이 그 무리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에. 질의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어. 24조.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굳이 그걸 들고 가서 오늘 감사원을 제출하고 왔어요 또. 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 말처럼 아예 감사원에 하지 말고 그럼 진짜 투명하게 하려면 경찰이 갖다 주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권익위를 못 믿겠으면 아니 감사원을 굳이 왜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권익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원장이 거의 개입을 하겠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도 사실은 이 일에는 직접 관여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하는 거 다른데 지금 다 야당들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우상원이 되면 섭섭해할 것 아까 같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본인은. 근데 전현희 의원이 그거 가지고 그것도 문제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권익위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냈던 자료들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게 뭐냐라고 우상호 의원 얘기하죠. 윤미향 의원은 진짜 세게 얘기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경고성 수준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뭐 이런 것들 갖고 피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다 재산 등록을 하는데 차명으로 등록됐거나 이 재산 등록된 거 갖고서는 장난을 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하고 실제 제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LH 사태 끝난 이후에 빨리 이거 해결하는데 언제 법 만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전원 의원한테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사가 완벽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냐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민주당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 않을 거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핵심 친문이 들어간 사람이 있냐. 결국은 대권 주자에 대한 개파를 균등하게 집어넣어서 정치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색안경을 끼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민주당 내부도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조사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그게 우려되면 수사기관에 갖다 맡기면 돼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핵심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수사기관에서 얼마 전에 김한정 의원이랑 양용원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근데 권익위가 문제 있네? 라고 발표하니까 야 그럼 그동안 국수부는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새로 선출됩니다. 네. 첫 시험대 첫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옮겨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어디다가 해야 돼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어디다? 그래서 저는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이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고 이걸 검증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거 지금처럼 여야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거기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병민 의원님, 네. 이거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조사해야 된다. 이거 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거 얘기를 처음 했던 데가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민주당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했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감사원 가서 하자. 감사원 가서 하자. 그거 안 되는데 안 된대. 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법을 만들고 이게 그래서 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9814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먼저 하면 다 준비해 놓아서 바로 한다고 했는데 신임 당대표가 오자마자 네. 아주 신속하게 정광석화처럼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조사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징계 그 내린 제도를 적도 없었고. 바꾸자고 경신련에서도 수차례 이 얘기를 정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거는요.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윤리위원회 해부돼 가지고 처벌로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체. 그건 정말 국회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기관한테 맡겨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다음 주에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며칠 후에 그러면은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김재원 이준석 대표 등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아직 네. 누가 이렇게 꾸려지는지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최미경님 공수처가 하면 되겠네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공수처도 괜찮죠?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공수처 좋죠. 다 투명한 기구가 하면 좋습니다. 근데 네. 다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데가 없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땅도 없다 그러고. 국민의힘이 잘해야 돼. 이번에 전수조사 바로 해야 돼. 하긴 전수조사 하겠죠. 바로 해야 되고요. 네.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딱 얘기할게요. 네. 얼마 전에 전해철 장관의 의원 보좌관이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에 이거 아니다 막 했더니 구속됐어요 보좌관이. 핵심은요. 지금 국회의원들 땅 문제도 중요한데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가지고 누가 거기다 투기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점은 꼭 짚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꾸